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동안의 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국 펜스 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 가장 큰 성과는 뭘까요? 가장 큰 성과는 원래 이 회담 양 두 가지 회담 자체가 한국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외교 다각화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와 더불어 지금 한반도 문제가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치중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전략적으로 고민이 많은 그런 회담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여러 한반도 주변의 이제 큰 나라들과 서로 얘기를 하면서 대북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공통 분모를 찾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데서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관심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언제 내년 초다 얘기만 나오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부통령을 만났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한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그 시진핑 주석도 미국처럼 어떤 긴 호흡으로 간다, 장기화 전략으로 간다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빠른 시일 내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겠다. 이는 이제 어떤 이런 남북과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지가 되면은 중국이 도울 일 혹은 이제 할 역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이제 조치들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도 긴 호흡에 들어간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 평양과 서울을 동시에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평양을 먼저 방문하는 일은 없다. 일단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내년에 그렇게 동시에 방문하게 되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중국의 가장 현안은 어떤 한반도 문제보다도 지금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과 이제 어떤 보조를 맞추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한다면은 그런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어떤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되지 않을까. 좀 중국이 나서서 중재를 한다든지 중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장기 전략으로 가고 그리고 남북한을 동시에 대하겠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여기서 좀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이제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 하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북 완화,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전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이제 북한에도 이제 우리 기회를 좀 주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대통령하고 아주 잘 지낸다고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떤 좀 완화 쪽으로 어떤 좀 따뜻한 쪽으로 간다면은 펜스 부통령은 원칙을 강조하는 차가운 쪽으로 해서 경찰에서 수사할 때 보면 굿캅 배드캅이라 그래서 한 명은 얼르고 한 명은 달래는 그런 역할인데 펜스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이제 미국 입장 중에서 강한 쪽을 계속 대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왔던 대북 제재 변함없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원칙론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더 강화하거나 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는 미국은 물론이고 이번에 아세안에서도 별로 이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유럽 순방 때도 그 얘기를 꺼냈다가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요. 역시 지금 보면은 우리 역시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단계를 밟아서
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보여준 회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도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문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조금 줄이자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좀 유엔 안보리라는 것이 한 나라만 이제 비토를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비토권이 이제 5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푸틴에게 이런 협조 방안을 받은 것은 원래 입장을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지금 내정이 굉장히 급합니다. 연금 개혁이라든지 환율 문제, 그리고 유럽의 제재 문제로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리고 지지율이 한꺼번에 30%포인트가 떨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반도 문제, 아시아 문제, 동아시아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외교 성과를 좀 나타내서 이를 바탕으로 지지율 회복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외교가 러시아를 어떤 지렛대로 삼아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힘을 얻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또 초청을 한다 그러죠? 좀 인도네시아 이제 대통령 얘기에 우리 대통령이 화답을 한 건데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지금 얼마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아시안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번 이제 내년 아시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협력의 앞으로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어떤 정상국가로 가면은 굉장한 국제 협력과 경제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방에 보여준 그러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북미 고위급 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시기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폼페이오와 이제 김영철 회담, 폼페이오와 김정은의 면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논의가 평양으로 가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서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핵화와 그리고 경제 제재 완화라는 측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데 중국식으로 하면은 중요한 얘기는 잠깐 제쳐두고 합의할 수 있는 걸 먼저 얘기하는 그런 전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못한다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어떤 상징적인 북한에다가 체면 정도 세워주고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의 협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양쪽에서 크게 양보해서 서로 한 발짝씩 가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지금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어떤 실무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오늘 이제 미국에 가는데 카운터파트가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건 국무부 북한 담당 대표와 이제 만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제 확실하게 더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계속 지금까지 원칙을 유지하고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와 지금 어떤 합의점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한 걸음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